계신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동포 여러분, 어제까지 쉬지 않고 내리던 비가 오늘은 잠시 멈추고 해가 보이네요. 북녘의 비 피해 없으신지요? 한국은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침수된 도로들이나 통제되거나 농작물을 키우는 밭들이 침수되는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부디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날씨를 보니 서울은 또 계속 비가 온다고 하여서 살짝 걱정이 되지만요. 천기지변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기에 피해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북녘의 날씨 예보 전해드리면서 RBS 시작합니다. 모레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으나 함경도 가끔 구름 많고요. 대부분 지역에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함경도 가끔 구름 많고 함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5mm 내외입니다. 20에서 21일에는요. 황해도와 함경남도 20에서 60mm,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기온과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모레까지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0도가 되겠습니다. 자성은 내일 구름이 많겠고요.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모레까지 흐리고 비가 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29도가 되겠습니다. 개성은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모레도 흐리고 비가 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은 내일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오전에 맑고 구름 많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도 오전에 맑고요. 모레는 오후까지 맑겠습니다. 해산, 내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과 모레 맑습니다. 기온은 최저 21도에서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슨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북도 앞바다, 내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맑겠습니다. 파고는 0.5에서 1.0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내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파고는 평균 1.0에서 2.0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도 앞바다, 내일 오전 흐리고 오후에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흐리고 비 오는 곳이 있다가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평균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내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다가 모레도 오전에 흐리고 비 오는 곳이 있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파고 평균 0.5에서 2.0m까지 일겠습니다. 이상 RBS에서 전해드리는 날씨였습니다.
먼저 한반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18일 8번째 오물풍선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튼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는 박근혜 정부인 2015년 이후 약 9년 만인데요. 군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개와 확성기를 차량에 얹은 형태인 이동식 대북 확성기 16대를 방송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거리가 10에서 30km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18일 확성기 방송은 일부 전선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대응에 따라 추가 확성기 방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을 함께 듣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물풍선 200여 개를 살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 중 40여 개는 우리 측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입니다. 수거된 오물풍선을 조사한 결과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 쓰레기로 유해한 물질은 없었습니다. 우리 운당국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운 지역에 대해 어제 오후 6시부터 10시간 가까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며 맞대응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에 재개된 것으로 방송 시간도 2시간에서 5배나 늘어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살포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계속될 경우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하나를 띄워보냈는데 개당 10만 원 정도가 드는 걸로 우리 군이 추산했습니다. 풍선을 띄우는데 필요한 수소가스 비용이 대부분인데 전력난 때문에 이걸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약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은 2,400여 개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는데 사용한 건 수소가스였습니다. 지름 3에서 4m, 무게가 10kg에 이르는 오물풍선을 남한까지 날려보내려면 상당한 양의 수소가스가 필요합니다. 수소는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과정이나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전력난이 심각한 데다 유엔 제재로 원유 공급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된 북한에서 수소가스 조달은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수소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클 겁니다. 북한이 남한보다도 아마 10배, 20배 부담을 가지고 만들 거야. 군 관계자는 북한이 풍선을 하나 띄우기 위해 수소가스 비용 등을 포함하면 대략 1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의 내용물을 채우는 데는 군인뿐 아니라 북한 주민까지 동원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은 쓰레기를 모아오는 역할을 했다며 일정한 크기로 종이를 자르고 페트병의 상표와 병뚜껑을 제거하는 데도 주민들이 동원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일에게 표창장을 받았던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이 망명 후 한국에 정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엘리트 계층의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위층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층이라는 것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고위층의 탈북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한 소식을 대한민국 뉴스에서 전한 이야기로 분석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조선일보일면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쿠바 주재의 북한 외교관, 고위급 외교관이 지난해 말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교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예요. 리일규 참사. 굉장히 고위급 북한 외교관이고요. 태영호 공사 이후 이 고위급 외교관의 북한 인사의 망명은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표 쿠바통이에요. 더욱이 대한민국과 쿠바가 이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 북한 외교가 상당히 코너에 몰렸다라는 국제사회의 분석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의 대표 쿠바통까지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북한의 남미 외교와 쿠바 외교는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보세요. 북한의 이 남미의 유일한 북한의 우방 국가였는데 돌아서서 대한민국과 손을 잡았고, 그 쿠바에 있었던 북한의 쿠바통 고위급 북한 외교관까지 대한민국을 망명했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보시면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했던 임무를 맡았던 분이 바로 이 리일규 전 쿠바 참사고요. 김정은의 표창장을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김정은에 대한 어떤 이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른 인물이다 라고 북한 내부에서도 평가받는 인물이었다는 거거든요.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까지 싹 다 가족을 데리고 망명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한국에 정착을 한 것이고요. 태영호 공사 이후 탈북 외교관 중 최고위직입니다. 자, 탈북 이유를 좀 보면요. 리일규 전 참사는요, 노력에 대한 불평등한 평가, 그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 북한 간부들 뇌물을 요구했는데 내가 거부하지 앙심을 품었다. 지난해 신경손상증이 있어서 멕시코에 가서 치료를 요청했는데 그걸 부러워하더라. 북한을 떠나려는 내 생각은 옳았다라고 그때 확신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중순부터 고민을 했고 10월 초에 탈북을 했다. 3개월간 7kg가 빠졌다. 비행기 표까지 사놓고 탈북 6시간 전 가족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차마 한국 가자라고 얘기 못했고 외국에 나가 살자. 가족들은 직감했겠죠. 외국에 나가 살자가 어떤 의미인지, 북한을 탈출하자는 의미라는 것. 쿠바공항 탑승구 앞에서 탑승을 기다린 1시간이 몇 년과 맞먹었다 라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정치 참사의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하고 뭔가 사람 기능을 하면 모두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 사람들도 우리가 다르게 컨트롤밖에 없구나. 사실 나는 탈북민들이 체제가 싫어서 이것보다는 더 살기 위해서 온 적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간부든 그가 일반 백성이든 다 자식을 가진 부모거든요. 내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은 삶이 다른 통로밖에 없다. 이건 누가 다 공유해보는 생각이거든요. 한국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 창출하고 하면 최선희가 거기 들어와서 지금처럼 거기처럼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북한 엘리트 외교관의 일단 탈북은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근무하다 지난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전 의원 모시고 북한 내 기류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부터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프랑스에 주재하던 외교관 가족이 미국으로 좀 망명을 했다. 저희들이 단독 취재한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난해 말부터 이제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금 설금 이런 얘기가 이제 북한 외교가에서 나오더라고. 지금까지 현재 확인된 데하면 프랑스에서 지난해 말에 외교관 두 가족이 탈북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가족은 정말 저하고 대단히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던 그런 절친의 이제 가족이고요. 단 그들이 지금 오늘 보도한 것처럼 과연 미국으로 갔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왔는지 프랑스에 지금 남아있는지 이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 의원님 말씀은 여튼 저희 TV조선 보도가 맞다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신 셈이 되는 거고요. 두 가족이 대사관 밖으로 탈북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프랑스 파리엔 대사관이 없고 대법부가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정도의 프랑스는 북한과 공식 수교 관계는 없지만 거기에 유네스코 국제기구가 있고 또 프랑스와 북한은 오래전부터
총대표부급 관계, 그 외교관계 바로 직접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대표부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에 있는 북한 대표부의 지위는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라든가 베이징, 모스크바, 그 다음 스위스 제네바 이런 큰 대표부들의 보금가는 그런 아주 상당히 중요한 대표부이고 거기에 파견되는 이제 외교관들은 정말 북한 외교관에서도 정말 채로 치고 또 채서 가는 최고의 엘리트 그런 외교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족이 참여를 했다면 북한 내부에 상당한 뭔가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그 가족이 이제 탈북한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도 더 이제 탄압과 통제가 심화됐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 온 류일규 참사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 텐데 국내에서 직접 만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던가요? 본인은 이제 대단히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외국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한국으로 기승망명했다고 할 때 사선을 넘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죽을 사자에 이제,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보다도 저는 이 이일규 참사와 같은 이런 경우가 저는 진짜 사선을 넘어온 케이스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조건과는 달리 쿠바에는 우리 대사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도 없고요. 본인이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본인도 이제 오늘 조선일보와의 단 인터뷰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1시간이 정말 길었다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공항에서 이 파스포트 여권을 보던 경찰이 이거 북한 사람이네 라고 한 번만이라도 확인해 봤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북한 대사관을 탈출해서 공항까지 오는 그 시간에 북한 대사관에서 발견하고 북한 쿠바 당국에 이 항불 그 요청이 됐다고 요구만 했더라면 그럼 바로 잡히면 그러면 쿠바에서 바로 북송되는 그런 이제 저는 상황이었고 결국 쿠바에 우리 한국 대사관이 없으니 쿠바를 벗어나서 삼국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국에서는 그런 북한 외교관이 그날에 온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비행장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고 북한 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에 간 그 사람들도 아연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대단히 이제 고민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적인 거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좀 연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현재 있는 우리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이 공항에 다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라 그 경찰들과 이민국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비록 북한 여권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이탈할 결심을 한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어필해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생사의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북한의 최고 우방국이 쿠바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외교관, 거기도 아주 엘리트고, 지난번에 그 무기를 또 가져간 걸 해제하는 공을 세워서 훈장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 엘리트 외교관이 탈출한 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일 텐데. 저도 상당히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지만 이 이일규 참사는 북한에서도 대단히 고인 남미 통에 속해 있고 오늘도 보도됐지만은 파나마에서 북한 청강호가 옥류됐을 때는 직접 현지에 가서 협상을 잘 벌려서 그 배를 빼내었고 그로 인해서 김정은의 표창장까지 받았던 그런 김정은도 알아주는 그런 고위 외교관이었는데 이런 분이 북한 체제를 결국은 버리고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염증, 북한 체제를 밑부리쳐 흔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이 북한 내부로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외교관들, 북한 외교관들이 외부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뉴스를 접할 텐데 동료라든지 이런 것들 없을까요? 당연히 동료가 이제 일개 있죠. 북한은 어느 대사관에서 누가 이제 탈북했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기 전에 먼저 내부망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어느
외교부 대사관에서 노예 탈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단속과 통제를 더 강화해라. 라고 알려주는데 저도 북한에서 외교관에 있을 때 누가 탈북했다라는 그런 전보문을 이제 볼 때마다 나도 어느 한때인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갈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트 외교관들의 일단 탈북, 가족들까지 지금 연쇄적으로 지난해 말에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북한 외교관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는 지점은 본인들은 이미 북한에서 살 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북한에서 남은 여성을 보내야 할 자녀들에 대한 미래 그 걱정이 대단히 이제 큽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 외교관들의 그런 심충에 대해서 오늘 이일교 참사가 인터뷰에서도 고백했지만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간부들과 북한 주민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잘 살 수 있겠지 했는데 최근에는 뭐 김수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는 남과 북은 영원히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진다. 통일은 없다라고 통일이라는 글자 자체도 지금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좌절감들이 생기고 정말 북한 주민들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영원히 미래가 없구나 이런 좌절감이 대단히 지금 최근에는 이제 끌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3년 월드 워치리스트 박해 지수가 발표된 이래로 북한은 역대 최고 수준의 박해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으로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140만 명의 북한 지하교회 수호자들은 혹독한 박해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보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은혜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이 순간 내에 마음이 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부족할 수 없는 여러분께서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책은 발각되는 순간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머나먼 곳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결코 도망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배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고프고 또 아픕니다. 여기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주 하나님의 임재가 오십니다. 여전히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도록 가뿐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려운 기회로 최근에 국경은행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음식과 약도 주고 또 주님의 은혜로 성경책도 주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가족과 교회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저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축복으로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윤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강하게 잘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분해야 한대. 북한에는 배자네와 같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반기독교 정책을 폐하시고 북한 주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표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요, 여러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통일을 열망하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의 간절함이 있기에 더욱 소망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아스팔트에서라도 꽃이 핀다 라는 말이요. 전혀 꽃이 필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꽃이 핀다는 이야기죠. 간절히 원하면요. 북녘동포 여러분, 우리 희망과 꿈을 놓지 말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특히 더욱 예수님 붙드시고 함께 복음으로 자유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참된 진리는 우리를 반드시 자유케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를 가졌습니다. 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